경로 그래프 문제에 대해서 동적 프로그래밍 기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동적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동적 프로그램 설계하는 방법의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부분 문제를 식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 문제와 똑같은 형태의 부분 문제들을 식별하는 거예요. 몇 개가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는 거고요. 이런 작은 문제, 그 다음에는 작은 문제의 해로부터 큰 문제의 해를 구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단계 2, 요거는 점화식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부분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지, 그거로부터, 큰 문제의 해를 구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요. 그 다음에는 어쨌든 최종해를 구해야 되니까 모든 부분 문제의 해를 구했을 때 그걸부터 원 문제의 해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세 번째 단계는 되게 직관적이에요. 1, 2단계가 끝나면은. 그래서 첫 번째 1단계와 2단계 이 두 단계가 중요한데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 즉 여러 문제들을 많이 반복적으로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해 보면 이제 나름의 감이 올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앞서 살펴본 경로 찾기 문제, 경로 찾기보다는 독립집합이죠. 경로 찾기 문제가 아니라 경로 그래프에서 독립집합을 찾는 거죠. 독립집합.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모든 독립집합이 아니라 최대 독립집합. 그 가중치 값이 제일 큰 독립집합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 1에서는 n-1개를 찾았습니다. 하나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세 개 있을 때, 네 개 있을 때 요걸 다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점화식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점화식을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가장 큰 문제의 해가 원 문제의 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계 3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되게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 1과 단계 2를 문제가 주어졌을 때 찾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단계 1에서는 부분 문제의 수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살펴봤던 MWIS 문제는 소문제 수가 n개였습니다. G0, G1, 쭉쭉쭉 Gn까지 n개였어요. 그리고 동적 프로그램의 성능은 부분 문제 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fn이 부분 문제의 수입니다. 그리고 gn은 부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리는 비용, hn은 모든 부분 문제 해로부터 원 문제 해를 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MWIS 예를 들어보면 부분 문제의 수는 아까 얘기한 G0, G1부터 Gn까지 총 n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리는 비용은 O1입니다.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걸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고요. 최종해는 마지막 거에 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결국은 O1 곱하기 ON, ON 곱하기 O1 더하기 O1이니까 ON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비용이 ON이 되는데 MWIS 값이 아니라 집합, 독립집합 해 자체를 구하려면은
이제 구한 거에서 다시 돌아가면서 그 집합을 찾아야 되니까 그걸 찾는 비용은 ON이 돼요. 그래도 여기가 ON이 들어가도 전체는 ON이 됩니다. 그러니까 값만 찾는 것이 아니라 집합을 찾더라도 비용은 선형 비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동적 프로그래밍과 분할 정복 기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분할 정복은 고정된 방법으로 분할을 합니다. 우리가 합병 정렬을 생각해 보세요. 합병 정렬. 합병 정렬은 항상 2분지 n으로 쪼개집니다. 2분지 n 소문제를 계속 해결하고 있어요. 근데 WIS의 경우에는 n-1 또는 n-1이 됩니다. 그러니까 n-1일 수도 있고 n-2일 수도 있어요. 고정적이지 않다라는 거고요. 분할 정복의 재기 호출은 보통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병 정렬은 반 소팅하고 반이고 또 소팅하는데 이 소팅한 거를 또다시 소팅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쭉쭉쭉쭉 내려가면서 중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WIS는 n-1, n-2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 n-1을 해결할 때 해결해야 되는 것과 n-2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적 프로그램이. 그런 측면에서 탑 다운이 아니라 버텀 업을 해야 돼요. 그 중복이 많기 때문에 분할 정복은 직관적인 다항 시간 알고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정렬은 n제곱이에요. 직관적으로 풀면. 근데 얘의 성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할 정복을 했었고 그래서 나온 게 n 로그 n입니다. 근데 동적 프로그래밍은 직관적으로는 지수시간 알고리즘인데 그거를 다항시간으로 바꿔줍니다. 그렇죠? WIS는 지수시간이 원래 전수조사하면 지수시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다항시간으로 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할 정복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부분 문제를 선택하는데 동적 프로그래밍은 성능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답을 찾기 위해서 부분 문제를 선택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분할 정복은 부분 문제의 크기가 상수 비율로 축소되지만 동적 프로그램이 그렇지 않아요. n에서 n-1, n-2. 그러니까 크기가 줄어드는 비율도 되게 이렇게 듬직듬직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적 프로그래밍은 금방 몸에 익히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저도 아직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좀 더 젊었을 때 이거를 접하게 되겠고 한참 학습할 시점이기 때문에 잘 머릿속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게 이제 익혀지면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 그 훈련을 우리가 여러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같이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문제는 이항 개수입니다. 이항 개수. 그래서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x 플러스 1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요 안에 들어가는 요 값들이 그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n을 전개할 때 요거의 개수, 요 안에 들어가는 여기에 있는 개수들을 말합니다. 뒤에서 그림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가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갑니다. 이게 이항 개수입니다. 그리고 이 이항 개수는 n개에서 k를 선택하는 조합의 수기도 합니다. 컨비네이션. n에서 k개를 선택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 식을
이용해서 이 값을 바로 계산하기는 힘듭니다. 왜? 이 n 팩토리얼, k 팩토리얼 이런 걸 직접 계산하면 매우 큰 값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기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구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을 이제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돼요? 소문제를 찾아야 되고 점화식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항계수는 수학적으로 이미 재기적 점화식이 있습니다. 즉, 이 문제를 그것보다 작은 문제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으면은 그냥 이거를 바로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얘를 우리가 그냥 재기적으로도 구현할 수 있겠죠. 재기적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k가 0이거나 n이 k면 1이고 아니면은 요 빈 nk는 요 두 개를 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탑다운이죠. 탑다운 방식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얘를 계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중복이 되는 거죠. 중복 계산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적 프로그램, 즉 버텀업 방식을 해야 돼요. 버텀업. 올라가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이항계수, 얘를 구하고 싶거나 얘를 구하고 싶으면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에서는 소문제의 계산 결과들을 유지해야 돼요. 배열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이 입력이 nk니까 그 nk 값들을 우리가 이제 구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장할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nk 입력이 들어오니까 요 값, 요 이체원 배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래로 버텀업 형태로 계산을 하면은 중복 계산 없이 비용이 n 곱하기 k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can we do better? 이거를 좀 더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2차원 배열 대신에 1차원 배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을 쭉쭉쭉쭉 해가는데 얘를 계산하면 얘는 얘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는 얘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차원 배열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를 다 구현해 낼 수 있습니다. 2차원 배열 쓰는 것이 아니라 1차원 배열 가지고 쓰게 되는데 그러면 식들이 조금씩 여기 아니라 바뀌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특징인데 53은 52와 같습니다. 이 특징에 의해서 같기 때문에 nk는 n-k가 같기 때문에 k가 n-k보다 크면 요걸 계산할 때 요걸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계산되어 있을 테니까 이제 계산을 또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얘를 이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는 최대 증가 부분 수열 문제, longest increasing sequence를 찾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어진 수열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긴 증가 부분 수열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요. 부분 수열이라는 것은 수열의 요소로 구성된 수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수열이 1, 5, 2, 4, 7, 4라고 그러면 1, 5도 수열이 될 거고 5, 2, 7도 되고요. 연속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4, 4 되고 뭐 1, 5, 2, 4, 7, 4도 되고요. 1 하나도 되고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수열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긴 부분 수열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증가 부분 수열이죠. 우리가 원하는 건 증가 부분 수열이에요. 그래서 얘는 증가 부분 수열이 아니에요. 얘도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증가 부분 수열이라는 건 순 증가 수열을 말합니다. 그래서 1, 5, 1, 5는 되고요. 1, 2, 4, 7은 되는데 2, 4, 4는 안 돼요. 1, 5, 7도 되겠죠. 2, 4도 돼요. 1, 2도 되고 뭐 1, 2, 7도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부분 수열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가장 긴 거 답은 1, 2, 4, 7일 겁니다. 1, 2, 4, 7. 그래서 이거를 찾는 문제인데 완전 탐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수조사하는 거. 그럼 경우의 수로 얼마만큼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긴 증가 부분 수열은 몇 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부분 수열은 어떤 요소를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이거의 경우의 수는 2의 n승이 됩니다. 2의 n승. 그러니까 2의 n승계의 부분 수열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증가 부분 수열은 이것보다는 작겠지만 그래도 지수계만큼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 3, 4, 5, 6. 그럼 답은 이건데 모든 경우를 따지면 1, 2, 3, 4, 5, 6, 1, 2, 1, 3, 1, 4, 1, 5, 1, 6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완전 탐색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완전 탐색을 못한다. 그러면 분할 정보, 뭐 그리디 알고리즘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분할 정복도 별로 떠오르지 않고요. 그리디도 별로 안 떠올라요. 그럼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여기다 적용해서 풀어 봐야 되겠죠. 그런데 동적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는 소 문제를 찾고 점화식을 찾아야 돼요. 그럼 소 문제를 어떻게 찾냐? 문제를 어떻게 찾냐? 우리가 WIS에 했을 때 접근했던 방법을 유사하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W수와 같은 방법으로 해보는 거예요. WIS에는 마지막이 포함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살펴봤죠. 자, 마지막 값이 최종에 포함될 수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함되면 어떤 의미, 아니면 어떤 의미인지를 분석해야 되겠죠. 마지막 값이 IS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 4를 생각하면 4는 그 앞에 2 또는 1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얘보다 작은 거밖에 안 오죠. 그러니까 4로는 그 앞에는 2가 오거나 4는 앞으로는 1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7을 생각하면 얘는 앞에 4가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5가 올 수도 있고 1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떤 규칙이 떠오르시나요? 7로 끝나는 LIS의 길이는 4, 2, 5, 1로 끝나는 LIS 중에 가장 긴 거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로 끝나는 거는 7, 4로 끝나는 거는 2, 1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4가 되겠고
2로 되는 거는 1이니까 3이 되고요. 5로 끝나는 건 1, 5니까 얘도 3이고 1로 하는 거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럼 2, 3, 3, 4니까 제일 긴 거인 4가 답이 됩니다. 4가 해다. 해. 그러면 이거를 공식화하면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즉 LISI는 요 I는 그 앞에 것들, 근데 모든 LISK는 아니고요. 요 I번째에 있는 요소가 AK보다는 커야 돼요. 큰 경우에 대해서 이런 것들 중에 맥스 값에 죄송합니다. 맥스 값에 플러스 2라는 값이 됩니다. 근데 얘는 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점화식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얘도 점화식이 되겠고 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DP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화식을 가지고 DP를 바로 풀지 않고 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일반적으로 DP로 풀면은 좋은데 이 DP가 바로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DP가 좀 어렵게 이제 와닿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 그리고 이 방법도 bottom up 방법이니까 성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자,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문제를 못 찾고 점화식도 구하지 못해요. 저 같은 사람들이죠. 저같이 이렇게 약간의 능력이 좀 부족하면 이제 이 문제 풀어야 돼. 완전 탐색하려니까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요. 경우의 수가 많다. 그럼 완전 탐색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지? DP로 풀어야 되는데 나는 DP로 풀라 그러면은 점화식을 생각해내야 되는데 그 점화식을 생각하는 게 잘 안 돼. 잘 안 되면 먼저 bottom up 형태로 전수조사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작성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 현재 위치가 있고요. 이전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출할 때 처음 호출할 때는 solve list 0 -1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0이 현재 위치가 리스트의 사이즈가 되면 즉 리스트를 다 따졌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return 0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수조사하려면 원리는 첫 번째 값은 포함될 수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다 하게끔 리커시브하게 콜하면 돼요. 리커시브하게. 이게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솔브 하는데 플러스 1도 안 하고 요 포스 플러스 1을 그냥 증가시켰어요. 그러니까 얘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프리베스 포지션이 0보다 크고 요게 클 경우 요런 조건을 하나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전수조사는 완전 전수조사는 아니고
이 증가 부분 수열이니까 이전 값보다 현재 값이 큰 경우에는 걔를 포함해 가지고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previous pose보다 넣으면은 포지션은 플러스 1이 되겠고, 이전 포지션은 요걸 포스 값을 넣었으니까, 포스 위치는 넣었으니까 넣고, 수열의 길이를 플러스 2라는 거예요. 플러스 1. 그래서 이렇게 구한 것과 얘를 구했던 것과 비교해서 그 둘 중에 큰 거를 리턴하면은 해가 나오는 거예요. 해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 상당히 중복돼서 어마어마하게 계산이 돼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자체로는 그대로 프로그래밍 하기에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제 전수조사예요. 전수조사인데 버텀업 방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수조사하는 것을 중복 계산이 많으니까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을 써서 중복 계산을 없애는 방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모이제이션 하려고 그러면 내가 한번 솔브를 호출했던 거에 대해서는 또다시 솔브하지 않고 재교치하지 않고 그 값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재교치 과정에 바뀌는 값은 포스와 프리비어스 포스니까 요 두 개의 값으로 구성된 배열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때 어디로 가서 다시 보냐면 요걸 봅시다. 메모이제이션. 그때 잠깐 스킵했던 메모이제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에, 우리가 구하려는 함수에 보니까 두 개의 값이 변하는 값이 있어요. A, B. 여기서는 그때는 previous 포스와 포스가 들어가죠. 그 값을 유지하는 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있고 previous 포스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있죠. 지금은 길이 n이니까 n 플러스 1만큼의 길이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캐시를 만들어 놓고, 뭐 어떨 땐 이거를 그냥 dp라는 용어로 배열을 쓰기도 해요. 그거를 다 마이너스 1로 초기화합니다. 초기화하고 이제 베이스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돌아간 베이스 케이스, 재교체해서 베이스 케이스가 있을 거고, 그때는 그냥 리턴이 되면 되겠죠. 종료가 되면 돼요. 다 찾은 거예요. 끝난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캐시에 있는 값을 갖고 옵니다. 갖고 오는데 여기 보시면 뭐로 되어 있냐면 특이하게 참조로 되어 있습니다. 참조로 되어 있는 건 내가 이 값을 갖고 와서 비교해보고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건 아직 AB 값을 계산하지 않은 경우예요.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밑으로 나와서 계산하게 되겠고, 그 계산된 결과는 캐시에 바로 반영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참조 변수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AB가 마이너스 1이라는 아니라는 건 이미 나는 AB, 이 함수에 대해서 AB가 들어온 거는 이미 한번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 계산을 하지 않고 그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그 전형적인 메모이제이션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수조사로 구현한 다음에, 전수조사인데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형태로 구현한 다음에 기계적으로 이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전수조사이지만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걸 써서 중복 계산을 없앴기 때문에 비교적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요거를 바로 그거를 적용해 가지고 11번째 슬라이드인 걸 적용해서 바꿔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를 따로 내고 얘가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뭐 요거는 없어도 되고요. 여기서 리스트 0 마이너스 1을 주면 돼요. 0 마이너스 1. 그러면 요거를 부를 거고요. 여기에 이제 캐시를 만들고요. 만들어서 여기에 보시면 언제 끝나냐면 포스 값이 현재 값이 다 따져가지고 맨 마지막을 지나면은 이제 리턴 0을 하게 되겠고요. 아니면은 캐시 값을 갖고 와요. 캐시 값. 그래서 캐시 값은 마이너스 1부터 되니까 마이너스 1은 0에 해당되는 거예요. 1은 0은 1에 해당되고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아니면 그걸 하고 아니면은 두 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레트 요 결과값이 레트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캐시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중복 계산을 왕창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전수조사 후 메모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체를 어떤 책에서는 DP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우리가 진짜 얘기하는 DP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경시대의 문제 같은 걸 풀어보면 이 정도로 접근해서 풀어도 웬만하면 통과가 돼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한 번 더 계산을 해봅시다. 한 번 더. 어떻게 계산하냐면 LRS의 시작 세기는 0에서 n-1일 수 있습니다. 0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1 있고 2 있고 3 있습니다. 그러면 솔브에서 0-1로 줘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동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0을 시작하는 거, 2를 시작하는 거, 2, 3 시작하는 거를 포르풀 돌려서 돌린 다음에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포스가 있으니까 프리베스 포스는 고려가 필요가 없어요. 이 자체적으로 다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거를 여기서 따지죠. 다음 거. 그래서 0으로 시작했을 때 그 다음 게 1일 수 있나, 2일 수 있나, 3일 수 있나, 4일 수 있나를 다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고 여기서는 또 한 가지 최적화를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구한 어떤 길이가 남은 길이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4까지 색인이 있는데 여기까지 구해서 이미 3이라는 길이가 3인 걸 찾았어요. 그럼 3부터 시작하는 건 아무리 길어봤자 2죠. 그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 최적화를 하나 더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최적화까지 하면 더 빠르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팁은 원래 이런 문제가 주어졌어요. 이 문제를 봤더니 전수조사하기에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분할 정복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분할 정복 나눠서 해보나? 여기에 그거 여기 모르겠어요. 분할 정복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고 그리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고 별로 효과적인 방법이 안 떠올라. 그러면은 DP 방법을 쓰는데 DP 방법을 쓰려면은 요걸 구해내야 돼요. 근데 얘를 구하는 게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버텀업 형태로 전수조사 코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얘를 기계적으로 11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걸 가지고 메모리제이션을 해요. 그럼 이 정도로 해서 끝낼 수 있고요. 이 메모리제이션 한 거를 한 번 더 개선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봅니다. 그러면 몇 가지 개선될 여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개선하고 나서 이 코드를 만들면 비교적 우수한 코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요 앞에 있는 요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메모리제이션을 적용한 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메모리제이션은 2차원 배열을 쓰지 않고 1차원 배열을 씁니다. 그러니까 공간도 효율적이죠. 공간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깔끔하게 해결책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P를 아까 요 점화식 이걸 이용하면 이제 DP로 해서 해보면 돼요. 그래서 AI가 현재 AI를 따지고 있을 때 얘보다 작은 거 AI가 AJ보다 크면은 max를 구해서 DPI는 ma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max 값을 계속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의 시간 복잡도는 n제곱인데 요게 있으니까 요거를 n로그 n으로 좀 더 이진 탐색을 이용하도록 해가지고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리트코드 300 솔루션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로 0일 배낭 채우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0일 배낭 채우기 문제는 매우 유명한 문제입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는 입력이 n개의 아이템이 주어지고요. 가방이 하나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방에다가 아이템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 가방에 넣을 수 있는 아이템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가방에 용량이 있고요. 이 용량을 초과해서는 못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들은 각각의 용량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값이 있어요. 각 아이템의 값, 가중치 뭐 이런 값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장 큰 부분 집합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요소를 넣었을 때 값들의 합이 가장 커지는 거. 뭐 이거의 비유로 도둑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가방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에 막 모든 걸 다 넣는 게 아니라 가장 여기에 넣을 수 있으면서 값이 많이 나가는 걸 넣어야 되겠죠. 그거의 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n이 4개 있고 아이템이 4개 있어요. 이런 아이템 4개 있고 가방의 크기는 6입니다. 6이에요. 각 아이템은 첫 번째 아이템은 가중치는 3, 가치는 3이고 크기는 4예요. 얘는 가중치는 2인데 크기는 3이고 얘는 가중치는 4인데 크기는 2예요. 얘는 가중치가 4고 크기는 3입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담을 수 있냐? 얘와
얘를 선택하면 꽉 차죠. 근데 합이 얼마예요? 가중치 값은 7이 됩니다. 요 두 개를 넣고 남을 수 있죠. 그러면 요 가중치는 8이 됩니다. 얘와 얘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6입니다. 물론 각각 하나씩 넣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얘는 이런 것들도 있고, 이 중에 가장 큰 것은 요것이 답입니다. 요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문제가 0, 1 배낭 채우기냐면은 아이템은 넣을 수 있고 아니면 넣지 않을 수 있어요. 반 잘라서는 못 넣는다는 거예요. 빈틈없이 채우기 문제가 있는데 그거의 변형으로 얘가 좀 더 쉬운 문제예요. 얘는 물건을 잘라서 담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빈틈없이 채우기 하면은 얘를 잘라가지고 요만큼을 여기다가 넣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얘를 자르는 것보단 얘를 자르는 게 가치가 더 커요. 얘는 4분의 3이 될 거고 요 가치가 얘는 3분의 2가 되니까 얘가 더 커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으면 가장 큰 값이 됩니다. 가장 옵티멀이 돼요. 배낭 빈틈없이 채우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완전 탐색을 한다. 그러면 얘도 아까 봤던 LIS 문제와 마찬가지로 아이템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2n개예요. 조합은. 따질 수 있는 조합은 2의 n승입니다. 지수계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탐색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탐욕적 기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가장 가치가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해봅시다. 이렇게 있을 때 아이템이 3개, 그리고 가방의 무게가 30, 웨이트 W가 30이에요. 그러면 가장 가치가 높은 순으로 하니까 이 순서대로 했어요. 그러면은 알고리즘의 결과로는 지금 이게 지금 앞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죠? 3, 4. 뒤에가 무게였죠. 그렇죠? 이게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W고 얘가 V 값이에요. W고 V 값. 그럼 W와 V 값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장 높이가 이 첫 번째 아이템이 25로 가장 높이가 높아요. 그러니까 10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치가 높은 순으로 정리하는데 채우면은 얘로 채우겠죠. 가장 가치가 10으로 높으니까. 근데 얘를 채우고 나면은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결과로는 아이템을 하나만 넣게 되는데, 최적해는 요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거죠. 10이니까 20이니까 남아요. 그래서 두 개 채우고 나면은 이익의 합은 18이 되겠죠. 거꾸로 이제 그 가치가 높은 순이 아니라 무게가 적은 순. 그러면 무게가 적다면은 더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기대하에 그렇게 넣으면 이제 요렇게 아이템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0, 10, 25예요. 그리고 30이니까 이 순서대로 하면 10, 10 두 개를 넣게 될 거고요. 그러면 8이 답이 되겠죠. 근데 최적해는 맨 끝에 거 요거를 하나 넣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가 높은 순으로 해도 안 되고 가장 무게가 적은 순으로 채워도 안 됩니다. 무게에 대한 가치 순으로 정렬하는 방법. 그러니까 스코어 이게 이제 답이 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으면 스코어 값은 얘는 무게당 가치가 10이고 얘는 6이고 7이에요. 그러면
무게당 가치수는 정렬하고 채우면은 50, 20, 140, 10, 60이 됩니다. 그러면 요 순서대로 채우면은 50, 140, 아니 5, 20이니까 25에서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해는 190이 돼요. 근데 실제 해는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채우면 꽉 채워지게 되겠고 값은 200이 됩니다. 근데 빈틈없이 채우기 문제는 이 알고리즘으로 최적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한 다음에 이렇게 채우게 되면 5만큼 채웠죠. 그리고 그게 200이에요. 그 다음에 5가 남으니까 요거를 5 반만큼 해서 30 해서 230, 230인데? 네, 요거 오타. 그쵸? 2, 3을 채우면은, 그러니까 1, 3을 채우면은, 190이구나. 220 맞으면 190이 되겠고, 190이 되고, 여기다가 30을 추가해서 220, 요게 해가 된다. 그래서, 이제, 빈틈없이 채우기 문제는 탐욕적 기법으로 최적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빈틈없이 채우기가 아니라, 영일 배낭 채우기 문제는 완전 탐색은 2의 n승 너무 많아서 안 되고요. 탐욕적 기법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입니다. 동적 프로그래밍이면 소 문제를 생각해야 되겠고 점화식을 구해야 되죠. 점화식.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면 똑같이 LIS 했던 방법 또 WIS 했던 방법처럼 생각을 해보면 n번째 아이템이 최적화에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여기 왜 M이 나왔죠? WN. N이 S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n번째 아이템의 무게는 W 전체 무게보다는 가방의 무게보다는 적다는 거예요. 같거나 적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두 번째 사실은 이 해에서 n을 빼게 되면 n-1개 아이템을 구성된 용량이 W에서 WN인 가방 문제에 최적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게 뭐 모순에서 증명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이 S가 이 전체 해예요. 근데 여기에 이만큼 들어있어요. n번째 아이템이. 그러면 여기서 얘를 뺀 S'이라는 거는 요 무게 가방에서 최적해가 된다는 거예요. 뭘로? n을 뺀 나머지 아이템, n-1개 아이템으로 요 배낭을 채웠을 때 최적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n이 S에 포함되지 않으면, 근데 거꾸로 포함되지 않으면 n-1개 아이템을 구성된 용량이 W인 가방 문제에 최적해가 된다. S는. 그러니까 이 애가 n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얘는 n-1개로 했을 때 얘를 채웠을 때의 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점화식으로 구성을 해보면 이런 어떤 표현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가방 용량이 X일 때 첫 i개 아이템을 사용하는 최적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구해야 되는 건 NW죠. n개 아이템을 용량이 W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가 되냐면은 IX는 뭐 해야 되냐면 max I-1 빼고 했을 때 최적해. 또는 VI가 들어가고 I-1개 빼고 무게도 그거에 요 둘 중에 맥스 값이 되는 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지 케이스는 WI가
무게가 x보다 크면 wi를 못 넣죠. 그러면 요 경우에 vix는 vi-1x와 같습니다. 즉 얘는 못 넣으니까 요거랑 같은 개념이게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게는 변하지 않고. 그래서 베이스 케이스는 i가 0이면 아이템이 하나도 없으면 그 결과 해도 0이죠. 아무것도 안 넣으면 이익도 0이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고, 이 알고리즘은 m 플러스 1 곱하기 w 플러스 1의 배열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w는 무게죠. 무게예요. 그러면 30이면 아까와 같이면 0부터 31까지가 필요한 거예요. 0부터 30까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31개예요. 그래서 0부터 31까지 필요한데, 근데 실제로 이 모든 용량을 우리가 다 따지지는 않아요. 가방을, 이 문제를 풀면서. 그래도 어떤 무게를 우리가 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만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준비 안 하고 딱 따지는 것들만 준비하겠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의 초기화를 0i, 그러니까 아이템을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하나도 안 쓰고 그 무게, 어떤 주어진 무게의 가방 문제는 빵이에요. 그래서 이걸 빵으로 해놓고 차례대로 점진적으로 bottom, 앞 형태로 풀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그것의 시간 복잡도는 NW가 됩니다. 지수 비용을 이만큼 개선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여기 슬라이드가 주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요 문제에 대해서 채워지게 되겠고, 요게 해가 됩니다. 8이라는 게 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 하나만 해봅시다. i가 2, 그리고 가방의 무게가 4예요. 아이템을 2개만 쓰겠다. 첫 2개. 요 2개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경우의 수는 아이템 1번을 넣는 경우만 넣는 경우, 2번을 넣는 경우, 1, 2번을 다 넣는 경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맥스 14예요. 14. 14라는 거는 1 아이템만 넣는 경우예요. 1 아이템만. 그러니까 1 아이템만 넣는 경우를 따졌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1, 1에 더하기 2예요. 그러니까 1, 1에 더하기 2는 얘도 넣고 얘도 넣는 거예요. 근데 1, 1은 못 넣죠. 무게가 1일 때 1을 못 넣어요. 왜냐하면 얘를 넣으려면 얘는 2니까, 얘의 무게가 2니까 얘를 넣으려면 그 이전에 이제 1을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넣으니까 못 넣은 상태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되겠고, 이 경우에 대한 값은 2가 되니까, 얘만 들어가는 게 2가 되니까 결국 3. 즉 i equal 2까지는 요거랑 같습니다. 요거랑 같게 되죠. 그래서 얘보다 요게 더 옵티멀한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2개. 첫 번째 2개를 가지고 용량이 4인 가방에 넣으려면은 첫 번째에만 넣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하고 나서 값이 8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요소들을 넣어서 구했는지 그걸 찾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거꾸로 찾아가면 돼요. 얘를 넣었구나, 얘를 넣었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돼요. 우리가 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보면 돼요. 하나 해볼까요? 자, wi가 w보다 작으면, 작죠? 자꾸 헷갈리는데, 지금 이게 w고, 이게 v고, 이게 w죠. w죠. wi죠. 그러면, 이제, 6보다는 작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우리가 요걸 계산할 때, 이제, 요거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비교했을 텐데, i-1w, 그러니까 3이 되겠고, w, 6일 때, 여기죠, 7이고요. 요쪽은 7인데, 요건 뭐냐면은, 아이템 4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요. 근데 요거는 i-1에, i-1이면 a3이고, a3, 그리고 6-3이니까 6-3은 33이에요. 33. 요거죠. 4.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4인데 그거랑 얘를 결합한 게 4니까 8이 얘보다 크니까 아이템 4를 포함한 것이 되겠죠. 얘가 크니까. 얘가 크면 요 밑으로 오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포함했기 때문에 i를 여기다 포함시키고 요 wi 값을 빼면 이제 뭐가 돼요? w가 3만 남게 됩니다. 그럼 3을 가지고 다시 또 찾아가면 뭘 집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와서 답을 찾는 형태가 되겠습니다.